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다른 때는 방송 먼저 이제 준비하고 녹음하고 그렇게 하고 올리고 나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걸 이제 반대로 하느라고 방송 시간이 약간 좀 늦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 먼저 하기 전에 국내 시장이 진짜 되게 침체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방송 전에 지키씨가 사토시 가로 한 9. 몇 프로 정도 오르는 걸 봤거든요. 근데 국내 지금 원화마켓을 보면 반등이 없어요. 반등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인 즉슨 거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시장 자체가 개인 참여자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사토시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를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뭐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풀리기 전까지는, 해동되기 전까지는 그쪽에서 아마 움직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 마켓에서 움직이시는 게 그게 더 낫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자, 그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자, 전체적인 어떤 시장 장세가 뭐 갈 듯 말 듯 하다가 약간의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이슈하고 뭐 그런 거하고 이제 덧붙여가지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대충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을 비엔나에 승인을 받았었다. 그래서 향후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장외 시장에 그게 등재가 돼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거다. 근데 왜 지금 당장 급등은 안 하나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냐면, OTC 마켓에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마켓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시적으로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근데 일단 기관 투자가들 그들이 이제 유동성을 주입할 수 있는 어떤 그 핏줄이 연결된다는 그 자체를 저는 엄청나게 되게 중요한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도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오늘 아침에 광고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다른 코인들 막 간다고 해서, 아니면 뭐 옮겨 타는 건 자기 마음인데, 어쨌건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서 보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덜어내지도 않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에 관해서 오랜만에 라울팔이, 되게 이 사람은 이제 주식시장에 관여해서 매크로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다 보거든요. 금은 시장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2가지 차트를 올렸어요, 라울팔이. 근데 피터 브렌트보다는 오히려 더 이 사람이 더 날카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더리움 비중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향후에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방향성이 제한적이게 상승하냐 아니면 제한적이게 하락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라울팔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거의 2년간에 있는 하락세가 거의 멈춰가지고 지금 거의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기 직전일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 몇 주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일단 하나 던져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항상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는 아니에요. 라울팔에 관해서 조사해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대한 삼각수렴 패턴 와중에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서 한동안 지속적으로 올랐다가 지금도 삼각수렴 패턴을 그리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트렌드에서 벗어나기 직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향후 며칠간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저도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차트에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제 느낌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어저께도 이제 동시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일정 부분의 조정이 있겠지만 깊은 폭의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많고, 조금 이제 오락가락 하다가, 그러니까 이번 달 말 정도까지, 향후 이제 며칠을 보내고 이번 달 말까지 오락가락 하는 장세, 좀 지루한 장세를 가다가 이번 달 말부터 또다시 이제 상승하고 큰 파동을 그린 건 아마 다음 달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제 느낌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100% 간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이더리움에 관한 차트를 좀 이제 이거는 뭐 당장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뭐 급작스럽게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라울 파리그린 1년짜리 차트랑 지금 이 차트랑 같이 보시면 대충 지금 명망 있는 트레이더들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고 있냐에 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다 이제 상승의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베팅을 했었던 거고. 자,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GKC가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사실은 상승세가 이거보다는 더 있었거든요. 지금 다른 코인들보다는. 그래서 좀 다시 총액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월 달에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죠. 이런 코인들이. 그리고 다른 코인들이 호재거리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XRP가 지금 조용히 계속 잠들어 있고 변동수가 계속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꾸역꾸역 올라갈 거라고 예전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추세로 만약에 나간다면 언젠가 한번 터지긴 터질 거라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다 각자의 소신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총량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게 지금 두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거든요. 저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XRP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다가 올인해서 베팅은 안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알트코인 중에 이더리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그 다음 많은 게 오히려 다른 코인들보다 GKC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몇 개월 전까지는 GKC를 상당히 많이 매집을 해놨었고, 지금은 이제 추세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만약에 개인이라고 봤을 때는 스텔라 루멘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나는 스텔라 루멘을 계속 사모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들은 0.5 밀리언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되게 개인이 생각하는 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를 추종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그거니까, 뭐 칼자루를 진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를 보고 매일매일 올라가는 이 표를 보고 조작이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여기다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작이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뭐 급작스럽게 뭐 업비트도 그렇고 다른 마켓에서 좀 갑자기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3월달부터 4월달, 5월달 차트를 보면서 디센트럴 랜드가 누군가가 지금 작업을 치고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폭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40원에서 50원까지 매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득을 어느 정도 취하셨을 텐데, 제가 디센트럴 랜드를 VR 관련, 가상현실 관련된 수많은 코인이 예전서부터 있었거든요. 지난 5년간에 걸쳐서도. 그래서 그때는 5년 전에는 복실리스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스캠으로 전락해서 이 시장에서 사라지긴 했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어떤 유튜버가 막 가상현실 관련해서 코인 소개하고 막 코인 팔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상현실 코인도 제가 알기로는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베리 실버트가, 그러니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베리 실버트가 유일하게 가상현실 관련해서 되게 칭찬하거나 주목하는 코인이 디센트럴 랜드예요. 그래서 저도 주목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랑 제미니 거래소에서도 마나코인, 일명 이제 디센트럴 랜드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인도 제가 보기에는 장투용으로 손색이 없는 코인이죠. 그래서 지금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막 추종 매수해서 막 이러시기보다는 저점에 오면 한번 매집해 보실 만한 코인 중에 하나라는 걸 또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센트럴 랜드하고 삼성 블록체인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NFT 공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디센트럴 랜드와
삼성 블록체인이 협력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했겠지만 호재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반응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누군가가 매집하는 게 보이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도 안 하고 폭등도 안 하고 그런 거 그러면서도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간간히 언급하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향후에 분명히 돈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것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스테이터스 SNT 이 코인에 관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분명히 예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코인들에 관해서 점수를 매기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매기는 거는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을 제가 예전서부터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 점수가 바뀌어요. A부터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데 제가 그래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A 등급이에요. 831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A 등급에 있다는 얘기, 그리고 831점까지 지금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개발자들은 원활히 활동을 하고 커뮤니티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한테 물어보고 가격으로 모든 거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비전문가라고 판단하시면 저한테도 묻지 마시고 차라리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의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뭐 판테라 캐피탈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는 어떤 그 등급을 매기는 그런 데 빅데이터 어떤 그런 연구소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조셉 영이 비트코인이 일주일에 처음으로 9,300달러로 급상승했는데 이게 가짜로 상승한 거냐 물음표를 딱 던지는 가짜 상승이냐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뉴스랑 코인텔레그래프 뉴스가 나왔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지원 및 10,000달러 테스트 직전이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는 되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고 하나는 되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어정쩡하게 이제 한동안 흘러갈 거라는 얘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개의 제목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뭐 불장이다 급등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여론몰이를 내서 대중들을 좀 약간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도 좀 약간 간간이 없지 않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유심히 여태까지 살펴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폭락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저주저한 시세가 좀 한동안 흘러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커미셔스 피어스 그래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장이 텔레그램에 대한 세계 법정 승리가 미국의 규제 기관 또는 혁신에 대한 승리로 분명히 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후회한다 이거에 관해서 뭐 승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색 위원장이 이 사람은 헤스터 피어스는 이제 전형적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제 옹호론자죠. 다른 위원장들한테 빨리 규제해야 돼 승인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규제하는 척만 하고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오픈을 안 시켜주는 게 그냥 척일 뿐 조용히 비하인드에서는 그냥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보더 위원 뭐 핵심 인물 중에 베리 실버트도 있고 뭐 여기 보면 글렌 허친슨도 있고 그런데 특히나 이제 글렌 허친슨은 CBOE, CME 비트코인 선물에 관해서 창시자이고 주도권을 가진 사람인데 DCG 그룹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 전체 시장을 조작하는 조작자들은 누구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DCG 그룹에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허친슨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사다. 자, 금리를 조절하고 통화량에 관해서 관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상자산, 벤처펀드, 투자회사의 핵심 인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럼 다 마찬가지로
섹도 마찬가지. 아니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저는 연결고리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ETF 승인을 내줄까 말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닌 척만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로렌스 썸머스 같은 경우도 클린턴 오바마 재무담당 특별조언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림자 금융세력의 일원이라고 저는 이제 다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휘발성이 2018년 최저치를 기록하지만 반복해서 42%의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매스컴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계속 보시면 거의 반대로 올라가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많은 전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들도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 그냥 놀아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폭락한다 했었는데 폭락하지 않은 장세가 펼쳐졌었죠. 6,500달러인가 6,000달러 때부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000달러 때부터 그때를 계속 기다리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매수 관점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폭락할 거다, 조정 올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홀딩자들은 올라갈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 이제 포지션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제가 찍어서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자, 그리고 비트코인어 가치 있는 매장을 찾고 있지 않다. 그냥 가격만을 추종한다. 참여자들이 실제로 부를 저장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 사냥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터 시프트가 예전에 이제 지난 몇 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자꾸 나타나가지고 반기를 든 게 요즘 들어서 더 자주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왜 그럴까요? 금시장이나 은시장에 관해서 그런 어떤 금속성, 부를 축적하는 가치 저장 수단에 관해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이 자꾸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콧방귀도 안 꼈어요. 비트코인 시장에 관해서. 피터 시프트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자꾸 그럴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DCG 그룹하고 그레스킬 자산운용사 막 이런 거를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금시장하고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칼자루들 쥐인 어떤 그 핵심 세력들이 어디로 미래의 가치 저장 수단의 핵심을, 기준을 어디로 삼아줘서 힘을 밀어주냐를 여러분들이 잘 판가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야.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 시장에 비하면 상승률로 봤을 때 터무니없이 수익률이 적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이제 시프트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프트는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가격의 기대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프트는 골드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암무하게 막 이렇게 추종해라, 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릴 그들의 부를 보존할 것입니다. 그냥 가치 저장만 할 뿐이다. 인플레이션에 해치만 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만 본인은 얘기한대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2011년 그때 이제 1900달러인가 1925달러인가 그때까지 아마 올라간 걸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840달러까지가 아마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간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010년도, 2009년도 그때서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해서 시장에 풀려서 사람들이 막 거래하고 막 이랬던 게 2010년도부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1달러가 채 되지 않았었는데 그때서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2017년 정도 말쯤에 2만 달러까지 찍고 지금 조정을 거쳐가지고 2년 동안 조정을 거쳐서 10,000달러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금 투자자들이 한 가지 이제 관가하는 게 뭐냐면, 금은 현물이니까 나는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나는 고스란히 내가 40%의 이득을 취했으면 나는 세금 안 내고 그냥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아니면 개인이 거래소에 해서 그냥 현금으로 거래하면 돼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왜 제가 금 투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은 안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난 수천 년간에 천년간 뭐 금이라는 어떤 그 자산이 인류한테는 가치 저장 수단이다.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인플레이션의 해치가 될 거다. 우리 뼛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가 내포된 어떤 그런 물질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제 세력들이 텍스를 만약에 못 걷는다, 걷지 못한다, 추적을 못한다. 그럼 과연 그거에 관해서 자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올려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금은 어딘가 꽁꽁 숨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요즘에 정부에서 세금 나올 군역이 없어. 그럼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구도가 뭐가 될까요? 지금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도 향후에 블록체인에 기입이 된다. 그리고 모든 자영업자들, 지금 카드 거래가 지금보다 더 보편화되고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향후 몇 년 안에 진짜 현금이 다 사라져버리면 정부는 더 좋아요.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개인의 동태 파악에 관해서 다 속속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건물, 모든 사물에는 이 바코드가 부여돼서 그 바코드들이 다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바코드가 개인한테 다 부여되는 게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잖아요.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개인을 통제하는 시대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뭐 칩을 이식되든 아니면 뭐 3D 프린팅이 돼서 피부에 뭐 이런 식으로 바코드가 찍혀서 개인이 이 바코드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금이라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이 바코드화돼서 정부 통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에 그 자산에 관해서 저는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건 제 주장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흘러가는 여러 가지 패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점점 더 탈세나 이런 거 하기가 점점 쉽지 않아요. 이건 제가 지난 2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떠들어 왔었던 거고, 실제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치의 이동은 누가 정하냐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세력,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지금 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비하인드에서는 그들이 진짜 그리는 그림이 뭐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그쪽으로 가치를 되게 많이 힘을 몰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세금 체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시점, 그래서 그런 어떤 PDF 파일이 흘러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 야, 이 시장 죽었어, 위축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세금 내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돈 벌 길이 없어, 다른 데보다. 근데 암호자산 시장에 내가 세금을 내고 나서도 그 자산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투자거리를 찾으시겠어요? 저는 결국엔 이들이 그쪽으로 몰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아까 제가 디센트럴 랜드에 관해서 보여드리고 그게 되게 괜찮을 거다 앞으로 말씀을 드렸고, 베리 실버트도 그거에 관해서 막 자꾸 얘기를 하고 언급도 주기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상현실에서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그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면 가상 물리적인 거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그쪽으로, 언택트 쪽으로 결국엔 모든 것이 가고, 트리거는 지금 전염병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2.0의 11월 출시일이 구체화됩니까? 7월 달에 하기로 해놓고 지금 이게 또 연기가 됐죠. 설마 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연기되는 뉴스도 나오면서 가격적으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월 달에 이슈가 코인 시장에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네오코인을 사 모았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오 메인넷도 11월 달로 연기가 됐잖아요. 11월 달에 그 외에 많은 코인들이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가 아마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장다운 불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뜨뜻미지근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어쨌건 이제 좀 약간 시장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뭐 부채까지 지면서 그러면서까지 뭐 투자할 만한 어떤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뭐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개의 퍼블릭 체인으로 글로벌 범위를 확장하는 중국의 블록체인 인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테조스가 있고 네오가 있고 널버스, 이오스, INS넷, 이더리움 포함한 6개의 공개 체인과 통합됩니다. 이 6개의 블록체인 개발자는 8월 10일부터 BSN의 해외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스토리지 및 대역폭을 사용하여 D앱을 구축하고 노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관련돼서 뭐 이런 코인들이 나오면 아연 실색을 하죠. 반기를 들고. 저는 왜 이더리움에도 어느 정도 이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왜 네오코인도 사고 있고, 왜 지캐시, 호라이즌, 사람들이 왜 꺼려하는 코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싫어하는 코인 중에 리플 코인도 있죠. 리플 코인도 조금씩 어느 정도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색깔론을 대입해서 뭐 이건 중국 코인이니까, 이건 뭐 미국 코인이니까 어쩌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D앱으로 중국이 또 여기 구축을 하고, 이게 또 미국 노드하고 또 연결이 돼서 전 세계 노드망이 유로 노드망하고 또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저는 단일 통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기축 통화가 뭐 달러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다 뭉쳐져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에 체인링크나 코스모스가 뭐 브릿징 역할을 분명히 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기관급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한다. 연내 파일럿을 진행 예정이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국민은행이 암호자산 수탁 관리 서비스를 아톰리그 랩스를 통해서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세 흐름이 이렇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진 코인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저조하고 안 오르니까 그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손절하고 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 대충 감은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DCG에서 비하인드에서는 그런 뭐 미국 정부 기관하고 연방준비은행하고 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다 관여가 돼서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뭐 갈까 말까한 어떤 그런 시장에서 뭐 주저주저한 어떤 그런 장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정부에다 세금을 되게 많이 내고도 우리 주머니에도 되게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안이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물리적인 뭐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잘 안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으로 이건 더하면 더했지 저는 모든 것들이 다 물리적이지 않은 뭐 언택트, 뭐 온라인 뭐 이런 쪽으로 다 몰려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제가 뭐 오늘 영상에서는 두서 없는 얘기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